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각서까지 쓰고 가입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권노무사가 자문을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네. 되게 조금 사업장에서 곤란을 겪었던 일이 그쵸. 있었다라고 해요. 실업급여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사실은 조금 빈번하게 생기는 케이스인데 이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찍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장이 조금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구인난도 있고 임금도 낮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근로자 부담 부분 떼고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임금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나는 그렇게는 일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네. 대신 각서를 써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네. 4대보험을 원래는 가입을 해야 되지만은 가입을 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감수를 한다라는 각서까지 쓰고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가입하지 않고 대신 각서를 썼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불이익은 이제 본인이 감수하겠다. 그렇죠. 대신 근로자 부담 부분 떼지 마라. 내지 마라. 네. 네네. 근데요? 그렇게 이제 뭐 8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요즘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조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걔가 먼저 나가야 될 대상 같았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슬프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회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근로자분이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고사직에 이걸 공고사직이라고 하죠. 네. 용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퇴사 처리도 하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한 뭐 일주일 뒤에 네. 갑자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네네네. 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람 저기 뭐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일을 했대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저기 조회를 해봐도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는데 네. 여기서 일을 한 거 맞느냐라는 이제 확인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저기 뭐야 급여 이체 내역도 있고 뭐 근무한 뭐 근무표도 다 남아 있고 있는데 이건 일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니까 빼박이죠. 네. 그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일한 거 맞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근무 시작 시점부터 4대보험 직권 가입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어쨌든 사업주가 가입을 안 해줘서가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각서까지 쓰고 가입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이제 4대보험이라는 게 가입 대상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면 사업주가 원하지 않아도 네. 가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입 안 한 것 자체가 가입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누락을 시켰던. 네. 그래서 4대보험을 이런 케이스는 직권으로 가입을 시켜버리고 네. 실업급여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분은 그 실업급여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된 사유가 그 권고사직을 아까 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그러면은 뭐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쵸.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 사유 측면에서 네. 퇴사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네. 하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내가 네. 정말 그냥 개인 사유가 있든 아니면 이 회사가 싫어가지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는 자발적 퇴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겠죠. 실업급여에서의 비자발적 퇴사는 뭐 이제 이 케이스처럼 공고사직, 사업주가 공고해가지고 나가는, 네. 그 다음에 해고, 네.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던 계약 만료, 네네. 그 다음에 정년이 돼가지고 정년 만료로 퇴사하는 이런 비자발적 퇴사가 있는데 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케이스처럼 공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서 권고사직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4대보험이 미가입된 상황에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됐고 네. 4대보험이 이제 직권 가입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불이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 이렇게 4대보험 미가입한 상황 근데 이후에 발각이 된 상황 이 상황들에서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사업주의 불이익이 조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주체가 사업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업주의 불이익부터 조금 보면은 우선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은 네. 그에 대한 책임, 제재가 가해집니다. 과태료. 네, 네. 가 부과가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원래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매월 사업주 부담 부분과 그 다음에 근로자 부담 부분을 국가에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네. 이 의무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소급해서 의무를 이행을 해라. 네네. 그래서 8개월치를 전부 다 사업주 부담 부분과 근로자 부담 부분을 한 방에 네.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원래 했었어야 되는 원래 거는 냈어야 되는 걸 한 방에 해라. 한 그렇죠. 방에, 한 방에 해라. 되는. 이런 네.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네. 입장에서는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뭐 그런 좋은 점은 있겠죠. 네네. 하지만은 원래 부담을 했어야 되는 근로자 부담 부분을 사업주한테 네. 토해내야 되는 네. 그런 의무를 집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원천 징수 의무자라는 이제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사업주가 원천 징수 의무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실무상으로 이 원천 징수 의무자다 보니까 이렇게 4대 보험을 사후적으로 직권 가입된 상황에서 네. 발생하는 분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떼고서는 월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근로자분한테 그 부분을 이제 달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퇴사하신 분이 네. 순순히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냥 배째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일단 연락 두절하는 그쵸.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퇴사했으니까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면 내놔라고 했는데도 안 내놓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실제로는 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실제로 소송하시는 분들 좀 봤나요? 많이는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그냥 네, 근데- 에라이 이러고서는 그냥 네. 터나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 좋은 이제 혜택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가입을 할 어떤 의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렇죠. 보험료도 낮습니다. 네, 보험료도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4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는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재는 어차피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하니까.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좀 높다 보니까 오로지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문의는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나는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근로자가 있으면 좋다. 고용보험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고용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4대 보험 다 가입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네. 다 뿌려가지고 직권 네. 가입 다 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이제 그렇죠. 다 연락이 가죠. 통합 서비스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4대 보험 중에서 뭐 개인이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네.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렇게 뭐 선택적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는 뭐 있지만 자영업자라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없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네. 그냥 포기하시는 게. 네. 네. 아니 그냥 뭐 국민연금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또 실무상에 이런 이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는 그쵸. 회사에서는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4대 보험료를 다 부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납을 해주겠다라는 근로자 거죠. 부담 부분까지. 네, 부담을 다 해주고 네. 근로자한테는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보장을 해주겠다. 맞춰주겠다. 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죠? 우선은 뭐 첫 번째로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네. 불법은 아니냐 이런 계약이 네네.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부분까지 내가 다 대납을 해주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걸 뭐 국가가 막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업주가 원래는 근로자 부담 부분을 대납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납을 해줬다. 그러면 그 근로자 부담 부분, 사업주가 대신 내준 근로자 부담 부분이 임금이 아니냐, 임금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대 보험료를 대납을 해줬을 뿐인데 네.
그것이 추가적인 임금이다. 그쵸. 라는 그 쟁점이 얘기인 거죠. 생긴 거죠. 네네.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이미. 네, 뭐라고 하는 그것도 거예요? 임금이다. 임금이다. 그렇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부분을 대납을 해줬다라면은 그 대납액만큼도 임금이다. 네. 그래서 네. 뭐 퇴사를 할 때 그 대납액을 임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애초에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기로 네.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4대 보험료를 떼고 나면 한 230만 원 정도가 한 2, 30? 네. 실수령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20만 원에 대해서 이게 4대 보험료를 대납을 해준 것이 임금이다라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 20까지 추가로 얹어서 얹어가지고 270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네. 270만 원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4대 보험료도 대납해주고 이게 임금으로 인정이 되어버리다 또 보니까 추가 추가 부담이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 계약을 체결을 할 이유가 사실 저희는 없어 보이긴 그쵸.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이런 형태의 계약을 저희가 소위 뭐 네트제 네, 그런 네.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실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뭐 실수령액을 맞춰준다는 계약보다는 네. 그냥 세전 금액을 계약을 하시고 거기에서 근로자 부담 부분을 매월 떼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정상적인 계약을 하시는 걸 항상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급여가 조금 낮아가지고 4대 보험료를 대납을 해주실 바에는 그렇죠. 차라리 급여를 올리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냥 원칙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쵸. 그런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나요?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